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한여름 오후 강남역 인근 상가 뒤편 골목. 쓰레기장 옆에서 폐지를 접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손은 검댕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낡은 반팔 티셔츠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저기, 이거 좀 비켜주실래요? 여기 우리 건물 뒤인데.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다. 뒤에 서 있던 남자 둘이 킥킥거렸다. 아줌마, 여기 고급 상가 뒤라고요. 이런 데서 폐지 주우면 우리 건물 이미지 떨어진다니까요. 폐지를 줍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35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거친 손은 그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폐지를 줍던 여자가 허리를 굽혀 묶어둔 박스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손수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발목이 꺾였다.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 진짜. 흰 블라우스의 여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빨리 좀 치우세요. 우리 손님들 오는데 보기 안 좋잖아요. 폐지를 든 여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박스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폐지. 그녀는 다시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콘크리트가 차갑고 거칠었다. 회색 투피스의 여자는 여전히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폐지를 줍는 며느리를 보고 그 뒤에서 비웃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며느리를 보았다. 그녀의 손이 핸드백 끈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햇빛이 강했다. 골목 안쪽은 그늘이었지만 입구 쪽은 환했다. 시어머니는 그 경계선에 서 있었다. 빛과 그림자 사이.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골목 안쪽으로 뻗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며느리에게 닿지 않았다. 멀었다. 너무 멀었다. 폐지를 줍던 여자 김지원이 박스를 다시 들어 올렸다. 손수레까지 끌고 갔다. 바퀴가 삐걱거렸다. 낡은 소리, 외로운 소리. 그녀는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종이를 펴고 접고 묶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익숙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매일 와. 맨날 여기서 폐지 주워. 왜 여기까지 와? 집 근처에서 주우면 되잖아. 나도 몰라. 어쨌든 짜증나. 우리 가게 앞에 저런 사람 있으면 손님들 기분 나빠하잖아. 그러게. 좀 다른 데 가지. 두 사람이 킥킥거렸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다.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지원이 손수레를 밀고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퀴가 턱에 걸렸다. 손수레가 기울어졌다. 폐지 몇 장이 쏟아졌다. 지원이 황급히 주었다.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했다. 숨이 가빠졌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에휴. 흰 블라우스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러니까 가난하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핸드백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이 겨우 손수레를 바로 세웠다. 폐지를 다시 실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시어머니 쪽으로, 골목 입구 쪽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10m, 5m, 3m. 지원이 시어머니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지원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손수레를 밀고 지나쳤다. 시어머니 옆을 스쳤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지원의 어깨가 떨렸다. 시어머니의 눈이 며느리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손수레를 끄는 여자. 등이 굽어 있었다. 걸음이 느렸다. 그림자가 바닥에 질질 끌렸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지 않았다. 여전히 골목을 바라보았다. 흰 블라우스 여자와 친구들이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퍼졌다. 가벼운 웃음, 무신경한 웃음. 시어머니의 턱이 조금 올라갔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흰 블라우스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오래, 깊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떠들고 웃었다. 시어머니가 돌아섰다. 걸었다. 하이힐 소리가 거리에 울렸다. 딱딱딱.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같은 시각, 같은 골목. 지원이 다시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옷, 같은 손수레. 그녀는 쓰레기 더미 앞에 멈춰섰다. 주위를 둘러봤다. 조심스러웠다. 누가 있는지 확인했다. 골목은 한산했다. 지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손수레를 세우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박스를 펼쳤다. 신문을 모았다. 캔을 주었다. 손이 빨랐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또 왔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몸을 굳혔다. 천천히 돌아봤다. 흰 블라우스의 여자가 서 있었다. 친구들도 함께. 오늘은 4명이었다. 한 명이 더 늘었다. 어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폐지를 집었다. 야, 무시하는 거야? 흰 블라우스 여자가 다가왔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지원의 얼굴로 흘러갔다. 지원이 기침을 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기요, 아줌마. 말 좀 들어요. 지원이 박스를 들어 손수레에 실으려 했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다. 손수레가 넘어갔다. 폐지가 쏟아졌다. 바람에 날렸다. 신문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캔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떨렸다. 울먹였다. 왜긴 왜야. 여기 오지 말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흰 블라우스 여자가 폐지 하나를 집어 구겨 던졌다. 지원의 얼굴에 맞았다. 친구들이 웃었다. 한 명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거 찍어서 SNS에 올릴까? 강남에 폐지 줍는 아줌마 있다고. 좋다, 좋아. 제목은 뭐로 할까? 거지 아줌마의 하루? 웃음이 터졌다. 지원이 무릎을 꿇었다. 흩어진 폐지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다. 눈물이 먼지와 섞였다. 야, 울어. 진짜 운다. 불쌍하긴. 에이, 저러니까 저 꼴이지.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폐지를 주었다. 하나씩 천천히. 손이 더러워졌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골목 입구.
회색 투피스의 여자가 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표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눈 안에 뭔가가 끓고 있었다. 천천히 뜨겁게. 흰 블라우스 여자가 지원에게 다가가 폐지를 밟았다. 신발로 짓밟았다. 신문이 찢어졌다. 아줌마, 진짜 여기 왜 와요? 집 근처에 폐지 없어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들이 이 근처에서 일해서요. 아들, 뭐 하는데? 회사 다녀요. 회사? 어디? 지원이 입을 다물었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비웃었다. 아, 알겠다. 아들 창피 안 당하게 엄마가 멀리까지 폐지 주우러 오는 거구나. 효자네, 진짜. 엄마 폐지 줍게 만드는 아들. 친구들이 또 웃었다. 그런데 아들은 뭐해?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빚 갚아야 돼서요. 말이 나오자마자 지원이 입을 막았다. 하지만 늦었다. 빚? 얼마나 있는데? 대답이 없었다. 야, 물어봤잖아. 얼마나 있냐고. 많아요. 많으면 얼마? 흰 블라우스 여자가 지원의 손수레를 또 발로 찼다. 넘어진 손수레. 바퀴가 헛돌았다. 말 좀 해봐요. 빚이 얼마냐고. 2천만 원이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소가 터졌다. 2천만 원 때문에 폐지 줍는다고? 차라리 일을 하지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폐지를 주어?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음을 참았다. 일자리가 없어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폐지 주우면 돼요? 여기서? 우리 건물 앞에서? 지원이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손수레를 일으켰다. 폐지를 주워 담았다. 빨리 서둘러.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팔짱을 꼈다. 다음에 또 오면 진짜 경찰 불러요. 불법 쓰레기 수거로.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손수레를 끌었다. 걸었다. 빨리 걸었다. 도망치듯.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다가왔다. 가까워졌다. 5m, 3m, 1m. 두 사람이 마주쳤다. 지원이 시어머니를 봤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지나갔다. 시어머니 옆을 스쳤다. 또다시 시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손수레 바퀴가 끼익끼익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눈을 떴다. 돌아섰다. 걸었다. 골목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에이, 재미없어. 너무 쉽게 도망가네. 내일도 올까? 오겠지. 돈 필요하니까. 그럼 내일 또 재미 좀 보자. 웃음이 이어졌다. 시어머니의 걸음이 멈췄다. 뒤돌아봤다. 골목을 봤다. 흰 블라우스 여자들을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지원이 골목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늦었다. 아침에 다른 곳을 먼저 돌았기 때문이었다. 손수레는 이미 반쯤 차 있었다. 폐지, 캔, 박스. 그녀는 골목 안을 살폈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안도했다. 빨리 작업을 시작했다. 박스를 접었다. 신문을 모았다. 캔을 주었다.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10분이면 끝날 것 같았다. 오, 끈질기네. 등 뒤에서 목소리. 지원이 몸을 굳혔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친구 셋과 함께 나타났다. 오늘은 5명이었다. 더 늘었다. 진짜 끈질겨. 또 왔어. 지원은 무시했다. 박스를 들었다. 손수레에 실었다. 캔을 주었다. 빨리 끝내야 했다. 야, 김지원. 갑자기 흰 블라우스 여자가 이름을 불렀다. 지원의 손이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놀랐어? 이름 알아.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떻게? 어제 주민센터에 신고했거든. 불법 폐지 수거로. 근데 웃긴 거 있어. 아줌마 주소지 구로구더라. 여기 강남구인데 왜 여기까지 와? 지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아들 이름도 알아. 박민준. 32살. 맞지? 지원의 얼굴이 더 하얘졌다. 어떻게? 인터넷에 다 나와. 요즘 세상에 못 찾는 게 어딨어. 흰 블라우스 여자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박민준, 다니는 회사도 알아냈어. 여기서 3블록 떨어진 작은 무역회사. 월급도 별로 안 되더라. 200 중반. 지원이 뒤로 물러섰다. 그만해주세요. 왜? 사실인데. 빚도 많고 돈도 없고 엄마는 폐지 줍고. 불쌍하긴 한데 솔직히 좀 웃기잖아. 친구 하나가 끼어들었다. 근데 아줌마 얼굴 왜 그래? 어제보다 더 부었는데? 지원이 고개를 돌렸다. 왼쪽 볼에 멍이 있었다. 파랗게 든 자국.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 진짜 멍이다. 누가 때렸어? 남편? 웃음이 터졌다.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근데 진짜 멍 같은데? 흰 블라우스 여자가 다가왔다. 지원이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됐어요. 가볼게요. 어디가? 아직 안 끝났잖아. 제발 그만 좀. 흰 블라우스 여자가 손을 뻗어 지원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지원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아, 뭐야, 왜? 지원이 팔을 움켜쥐었다. 소매가 거쳤다. 팔뚝이 드러났다.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손목에는 빨간 자국. 손가락 모양.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 순간 공기가 멈췄다. 흰 블라우스 여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친구들도 입을 다물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이거 뭐야? 지원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인 게 너무 뻔했다. 멍은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세게 움켜쥔 흔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거 가정폭력 아니야? 침묵. 흰 블라우스 여자가 얼굴을 찌푸렸다. 설마. 지원이 손수레를 잡았다. 밀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깐. 흰 블라우스 여자가 지원을 막았다. 아줌마, 진짜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다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으로. 떨리지만 큰 목소리.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쏟아졌다. 지원이 손수레를 밀고 달려나갔다. 비틀거렸다.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흰 블라우스 여자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거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 침묵이 흘렀다. 그때였다. 그만둬. 낮고 단단한 목소리. 골목 입구에서 걸어오는 여자. 회색 투피스. 진주 목걸이. 3일 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하던 그 여자. 흰 블라우스 여자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회색 투피스의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천천히 한 걸음씩 하이힐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딱딱딱. 단단하고 차가운 소리. 그녀는 흰 블라우스 여자 앞에 섰다. 눈을 마주쳤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뭐 했어요? 뭐가요? 방금 그 사람한테 뭐 했냐고. 흰 블라우스 여자가 당황했다. 저희는 그냥 뭔가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뒤로 물러섰다. 사람 팔 잡아서 멍 확인하는 게 그냥인가요? 다른 사람 일터를 방해하는 게 그냥인가요? 폐지 엎어버리는 게 그냥인가요? 그건 영상 찍었죠? 흰 블라우스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휴대폰 주세요. 왜요? 삭제해야죠. 당장. 싫은데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그럼 경찰 부를까요? 시어머니는 흰 블라우스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단단하게 응시했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저기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방금 한 일 취소하세요. 무슨 일을요? 전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골목 안이 조용해졌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친구들은 눈을 피했다. 아무도 거들지 않았다. 한 명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게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장난?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움찔했다. 사람 괴롭히는 게 장난인가요? 개인정보 캐내는 게 장난인가요? 영상 찍어서 올리겠다는 게 장난인가요? 그건 말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내밀었다. 휴대폰 주세요. 지금 당장. 왜요? 제 거잖아요. 삭제 안 하면 경찰 부를 겁니다.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골라보세요. 흰 블라우스 여자의 얼굴이 더 하얘졌다. 폭행은 안 했는데요. 팔 잡았죠? 억지로. 그게 폭행입니다. 그건 CCTV 있어요. 저기. 시어머니가 골목 위를 가리켰다. 건물 외벽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작은 검은 박스. 다 찍혔어요. 당신들이 한 일 전부. 흰 블라우스 여자가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그냥 지우자. 왜 내가? 지우라고. 일 커지면 우리도 곤란해. 근데 지우라니까. 친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흰 블라우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었다. 영상을 찾았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휴지통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예. 휴지통까지 비웠다.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 것도요. 예. 친구들도 찍었잖아요. 전부 지우세요. 흰 블라우스 여자가 친구들을 돌아봤다. 친구들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을 삭제했다. 휴지통도 비웠다. 한 명씩 시어머니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꼼꼼하게, 천천히. 좋아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사과하세요. 예. 그 사람한테 사과하라고요. 흰 블라우스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 지금 없는데요. 그럼 내일 찾아가서 하세요. 무릎 꿇고, 무릎까지. 싫으면 경찰 부를게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긴급 전화 화면이 떴다. 손가락이 112 위에 올라갔다. 자, 누를까요? 아니요. 안 돼요. 흰 블라우스 여자가 손을 내저었다. 사과할게요. 사과하면 되죠? 진심으로요. 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렸다. 하지만 화면은 끄지 않았다. 그리고요. 예. 다시는 그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더 건드리면. 시어머니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게 말했다.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여기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흰 블라우스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제 남편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건물, 옆 건물, 그 뒤 건물까지 전부 저희 겁니다. 흰 블라우스 여자의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도 얼굴이 하얘졌다. 당신들 여기서 일하죠? 이 건물 테넌트들. 대답이 없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월급 누가 주는지 아세요? 임대료 누구한테 내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내일부터 그 사람 건드리는 사람, 이 골목에서 쫓겨납니다. 건물에서도 쫓겨나고요. 계약 해지됩니다. 이해했으면 가세요. 흰 블라우스 여자가 비틀거렸다. 친구 하나가 부축했다. 5명이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사라졌다. 골목에 시어머니 혼자 남았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백을 꽉 쥐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흩어진 폐지, 넘어진 손수레, 바닥에 떨어진 캔. 시어머니가 쪼그려 앉았다. 폐지를 주었다. 하나씩 천천히. 손수레를 일으켰다. 폐지를 실었다. 박스를 정리했다. 캔을 모았다. 작업이 끝났다.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무릎에 먼지가 묻었다. 손이 더러워졌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다. 검댕이 묻은 손. 오래 쳐다봤다. 한숨을 내쉬었다.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손을 닦았다. 무릎에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손수레를 밀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졌다. 붉은 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저녁 8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낡은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지원이 서 있었다.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지원이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갔다. 좁은 현관.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었다. 슬리퍼를 신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작은 공간.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지가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앉으세요. 지원이 소파를 가리켰다. 시어머니가 앉았다. 지원은 건너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그 사람들 어떻게 아셨어요? 3일 동안 봤어요. 지원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3일 전부터 거기 서 있었어요. 당신이 폐지 줍는 거, 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전부 봤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몰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당신 결혼할 때 반대했잖아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하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별로라고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냐고 했죠. 네. 당신 부모님도 반대했어요. 딸이 고생할 거라고. 지원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했죠. 네. 시어머니가 지원을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침묵. 시어머니가 지원의 팔을 가리켰다. 이게 사랑인가요?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이러는 게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가 잘못해서요. 뭘 잘못했는데요?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요. 빚도 못 갚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그래서 맞아도 되는 거예요? 지원이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나도 맞았어요. 지원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당신 시아버지한테요. 30년 맞고 살았어요. 애들 앞에서도 맞고 명절에도 맞고 이유 없이 맞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어요. 이게 결혼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 화풀이도 아내가 받아줘야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눈이 붉었다. 그냥 폭력이었어요. 사랑도 가족도 아닌 그냥 폭력. 잘못된 거였어요. 지원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당신한테 똑같은 삶 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몰랐지만 당신은 알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하지만 애들이 있어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더 나가야죠.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나한테 오면 돼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에서 지내요. 당신이랑 애들이랑. 내가 도와줄게요. 어머님 그럼 아들이. 아들은 제가 처리할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은 당신 일만 하세요. 애들 챙기고 법 절차 밟고 새 직장 구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지원이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어머님이 힘드셔요. 이미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당신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내 아들이 당신한테 그러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지원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지원을 안았다. 처음으로 울어요. 실컷 울어요. 지원이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오래 깊게 5년 동안 참았던 울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조용히.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뛰어노는 소리.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시어머니, 건너편에는 상담사.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시죠? 네.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달랐다. 단호했다. 증거 있으세요? 지원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멍든 팔, 멍든 얼굴, 찢어진 옷. 병원 진단서도 있었다. 이거 언제 찍은 건가요? 일주일 전이요.
시어머니께서 찍으라고 하셔서 상담사가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시설로 먼저 가시는 게 좋겠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제가 데려갈게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애들도 데려오고요. 친정어머니세요? 시어머니예요. 상담사가 놀란 표를 지었다. 시어머니시라고요? 네.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며느리 때리는 게 맞죠? 상담사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호시설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비용 낼게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좋은 변호사 소개해 주세요. 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상담이 끝났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어머님, 왜요?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요? 아들이 화내실 텐데요.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지원을 받다. 화내면 어때요? 잘못한 사람이 화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책임질게요. 시어머니가 다시 걸었다. 지원이 따라갔다. 사흘 뒤 지원은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다. 큰 아파트, 밝은 거실, 깨끗한 방,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할머니 집 넓어. 우와, 내 방도 있어. 지원이 짐을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저녁이 되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시어머니, 지원, 아이 둘. 맛있겠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가 만들었어.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공기.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왜? 지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이혼한대. 침묵.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혼한대요. 엄마, 지원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때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증거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 법정 가면 당신 지는 거예요. 엄마가 지원이 편을 들어요? 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 잘못한 거 맞잖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돈 없고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때려도 돼요? 침묵.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아빠한테 맞았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래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래서예요. 뭐가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참았어요. 잘못 산 거예요. 근데 당신까지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지원이도 그렇게 살 순 없고요. 엄마, 지원이 이혼 도와줄 거예요. 당신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엄마, 제발. 당분간 집에 오지 마세요.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돌아섰다. 거실로 갔다. 지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화 받으셨어요? 응.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지원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TV가 켜져 있었다. 드라마가 나왔다. 두 사람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다.
한 달 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 지원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이 있었다.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얼굴의 멍은 사라졌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옷도 깨끗했다. 새로 산 블라우스, 깔끔한 청바지. 카페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뭐해요? 이력서 쓰고 있어요. 어디 지원할 건데요? 백화점이요. 판매직.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쇼핑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뭐해요? 면접 옷이요. 입어봐요. 지원이 가방을 열었다. 깔끔한 재킷과 블라우스, 새 구두도 들어 있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면접 붙어야 값죠 뭐. 지원이 웃었다. 환한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천만에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햇빛이 따뜻했다. 어머님, 왜요? 그때 왜 도와주셨어요? 저 처음엔 싫어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3일 동안 당신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갔다고. 젊었을 때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참고 괜찮은 척하고 그게 나였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 구하는 게 나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시어머니가 냅킨을 건넸다. 이제 그만 울어요. 앞으로 할 일 많아요. 네. 지원이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맑았다. 면접 준비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함께 봤다. 이력서를 고쳤다. 자기소개서를 썼다. 시어머니가 조언했다. 지원이 받아 적었다. 1시간이 지났다. 이력서가 완성되었다. 이제 됐네요. 네. 내일 넣어볼게요. 붙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당신 보면 알아요. 잘할 사람처럼 생겼어요. 지원이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다. 말없이 편안하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햇빛이 카페 안으로 쏟아졌다. 지원은 노트북을 닫았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겼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다. 집 갈까요? 네. 애들이 기다릴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요. 나는 뭐든 좋아요. 그럼 제가 만들게요. 당신이?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로.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래요. 기대할게요. 카페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지원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두 그림자가 겹쳤다. 하나가 되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다. 두 사람이 건넜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사라졌다. 카페 창가에 커피잔 2개가 남아 있었다. 거품이 조금 남았다. 햇빛이 비쳤다. 반짝였다. 웨이터가 와서 잔을 치웠다. 테이블을 닦았다.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었다. 엄마와 할머니가 뒤따라 걸었다. 손을 잡고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았다. 날개를 펼쳤다. 바람을 탔다. 자유롭게